안녕하세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JTBC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죠. 신성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승우가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근데 노타이에 맨발로 출근을 한다? 드라마 시작하는 장면부터 제가 좀 그냥 가볍게, 사실 그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드레스 코드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남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장에 이제 타이 차림으로 법정에서 이제 변론하는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첫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노타이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이제 로퍼 신고 맨발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양말을 갈아 신고 있는데, 제가 14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드레스 코드로 법정에 들어가는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네, 조정 절차, 조정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말이죠. 실제로 이혼 사건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혼 사건은 무조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사자가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다 출석했고, 조승우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고 있네요. 포렌식으로 제출하겠다. 포렌식해서 증거로 제출. 여기서 좀 실제 이혼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일단 조정 절차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한번 법정에서 합의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 재판에서는 조정 절차에서 시시비비를 막 가리진 않습니다. 지금 조승우는 여기서 막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막 상대방한테 짠! 이 증거 제출할 테니까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정위원님한테 막 어필을 하는데요. 실제 조정 절차에서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막 입증하거나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막 가리거나 이런 장면은 잘 연출되진 않아요. 오히려 합의안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협상.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혼 사건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이혼할지 말지. 그다음 두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 자, 세 번째,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안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형사 조정 절차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데, 실제 조정 절차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신성한 이혼에서는 입증을 막 어떻게 할지, 증거 어떻게 제시할지가 나오는데, 실제 조정 절차에서는 합의안을,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 절차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이 정도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로는 내가 꼭 지정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절차에서 좀 주로 다루게 되는 건 재산 분할이 많죠. 사실은 돈 문제가 이제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좀 디테일하게 재산별로 짜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조정안을 듣고 가타부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견을 좁혀가는 거죠. 차이가 있는 점을 좁혀가면 조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의부증이라고 치부하신 점, 명예훼손까지 위자료 청구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조정 진행 중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상대방이 우리 의뢰자를 의부증으로 몰아가지고 명예훼손했으니까 이것까지 추후에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그럴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점을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정에서 상대방과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거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막 주장했다.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건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연성이라는 건 또 전파 가능성의 또 이론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이나 글을 이렇게 퍼뜨렸을 때 그게 퍼질 만한 사람한테 그게 전달됐느냐, 이게 이제 공연성 요건과 관련되는데요. 법정에 서면을 내서 판사한테 그리고 뭐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글을 썼다,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성한 이혼 1편 보면서 실제 이혼 재판에서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봤어요. 다른 편도 계속 보면서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서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